앞에 거는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그 나작품의 15곡의 종장 보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온 고을에 살구꽃이 져서 쌓였어. 꽃이 졌어. 하금적이지. 약간 슬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야. 게다가 갈 길 몰라 하노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왜? 아, 꽃이 져서 얘가 방황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뭔가 새가 울고 꽃이 지고 그러면 애상적 심상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버리셔야 돼요. 그냥 꽃이 원래 져. 그냥 자연현상일 수 있다는 거지. 새도 늘 울어. 새가 말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운단 말이야. 애들도 말 배우기 전에 뭐해? 울잖아. 걔는 뭐 배고파도 울고 그냥 우는 게 걔네 일상이거든. 그런 것처럼 새가 운다 했을 때 그 뒤에 그 울음을 뒤에 뭔가 슬픔의 정서가 있던가 아니면 꽃이 졌는데 이걸로 인한 얘가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던가 그러지 않으면 꽃이 졌다는 것만으로 슬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건 자연현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온 고을에 살구꽃이 져서 쌓이니 나는 너무 아름다워요. 분홍색 꽃잎 쫙 쌓여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감상하느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감상하느라 할 일을 잊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무나 이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를 자칫 잘못 읽어서 꽃이 져서 내가 갈 길 몰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오독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속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연에서의 근심은 걱정 없이 행복하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에 나와 있는 이 수필은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 신경을 좀 자유로워 볼까 뭐 이러다가 낚시도 또 잘 안 된대. 그러면서 이제 뭐 개구리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한다. 그러다가 너무 뒤숭숭해서 거기 이제 B 밑으로 가보시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리을에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니 고용이 서재나 지키어 한국의 유의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서재에서 그런데 이제 거의 서재에 처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 뛰쳐나옵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서 성격 파산자처럼 성격이 박살난 사람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그것도 부질없고 그럼 이 성격 파산자에 대해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 사람처럼 할 수도 없고 이러는 거잖아. 마이너스지. 내가 성격 파산자처럼 고연스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어서 그래도 죄 없는 것은 내 서재라 하고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또 어때? 해결이 되니? 안 돼. 그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이것도 안 되고 낚시도 안 돼. 그래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그래도 서재에 있자. 이거 우라통이 쳐밀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진간에 심산벽촌에 은거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자기 묵했었다는 거야. 아니 그게 회피지. 왜 신산분곡에 깊은 산에 왜 처박혀 있는 거야? 라고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막상 내가 그들과 같은 심경이 되고 보니 고인들의 그 불우한 심정을 내가 이해하겠다. 나도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으로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지만 나의 이 우라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연으로 세상과 등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수필입니다. 수필이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27번 문제 같은 거 잠깐 짚어볼 수 있다. 시어들의 관계를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시어들의 관계인데 2번 보시면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인데 이 온골이나 이 주가나 다 풍류지. 그러니까 얘가 그 다리를 건너기 전과 후가 아니라 그냥 다리는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일 뿐이었다. 그래서 대비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나 3번은 대비가 되죠.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야. 이게 어떤 속세의 공간이라면 내가 거길 떠나서 왔잖아. 그래서 이곳은 너무나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비적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은 무난했어요. 그렇죠? 별 어려움 없이 잘 풀어졌을 거라고 이제 믿어보고 31번 같은 경우 역시 보기를 나는 요즘 계속 문제 풀 때 보기 안 보고 풀기에 전념하고 있거든.
보기 안 보고 내용 일치 불일치로 풀어보자. 뭐 이런 늘 일부러 이제 그렇게 연습해 보는 거야. 근데 이때도 역시 무난했어요. 괜히 옷이 여기 뭐 개연성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랑 너희가 연결하려고 하다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오히려 드는 거야. 3번 선지 보면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돼서 나와 있지 않잖아. 그냥 감사가 뭐하라 끝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디귿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용과 일치불일치로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정의 요약이 되려면 시간의 압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34, 34가 되어있고 역시 C는 이제 내용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핵심이잖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섬하고 육지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해서 섬과 육지. 자, 섬이 플러스야, 육지가 플러스? 섬이지, 그지? 왜? 섬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자, 육지는 그럼 어떤 공간이야? 초라한 경력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겠네. 초라하다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초라한 경력을 어디에다가? 육지에다가 다 막아버린대.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는 육지에 묻어두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육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나의 새로운 공간이 섬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도 그렇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어떻게 하겠대?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경력이나 연륜이 마이너스였던 거야. 그걸 다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뭐처럼?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그럼 이때 불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왜? 불꽃처럼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면 된다. 다시 한번 맨 위부터 보면 무너지는 꽃이야. 그럼 이 꽃은 원래 뭐 좋다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 근데 꽃이 무너진다? 그리고 휘날려 바다에 깔려. 그리고 이제 선은 좀 넘은 해가 지나간다는 거야. 구름같이 피려고 했던 뜻이야. 그럼 이 뜻은 좋은 거지. 구름처럼 막 피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뜻이 날로 굳어버렸다는 거야. 꽃이 이 구름이 피지 못하고 굳어버렸대. 근데 약간 헷갈리는 게 나와.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이러면 이 곱다랗다가 수식을 하면 연륜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헷갈려. 이럴 때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곱다랗게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곱다랗다는 긍정일 수 있는데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내려가 보면 섬으로 가자라고 하고 섬은 이럴 것이다라는 기대를 표현한 뒤에 초라한 경력이라고 수식하더니 끊어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륜이나 경력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이제 그런 거 다 묶어두고 불꽃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판단하고 시를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대장간의 유형은 우리가 봤던 시야, 그지? 기출에서 학교 기출에서 보았던 그 시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이 일어나요. 자, 나에서 어떤 반복이 일어나니? 블라블라 5번째 줄에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이거 문장들과 똑같은 게 어디 또 나와?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잖아.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하고 똥덩이는 같은 거지. 여기에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느껴질 때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버스에서 내려서 털보내에 가고 싶고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꿔지고 싶고 대장간에 걸리고 싶고 어딘가 걸리고 싶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인생 말고 대장간에 있는 무쇠낫 같은 인생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잘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고 34번 잘 푸셔서 마친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2번 선지를 보고 우리가 뭐를 빼먹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보자. 불꽃. 자, 불꽃 밑줄.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저거다 밑줄. 결핍되어 있는 속성. 자, 그 다음 끊을 수 있는 수단. 자, 이걸 뿔바로 결정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불꽃은 우리가 아까 긍정으로 봤고, 자, 그럼 주름 잡히는 연륜이 마이너스였잖아요. 묶어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랬으니까 그럼 그 마이너스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상황인데 나는 여기에서 내가 결핍된 게 뭘까? 그게 결핍된 속성이잖아. 그럼 그건 결핍된 속성은 플러스지. 자, 그럼 그 결핍된 속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수단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를 끊어버리는 건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불꽃이라는 플러스는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이상이지. 말이 안 되지. 플러스가 왜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애들이 뭘 빼먹냐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에서 꼬여서 읽으면 이 문제 틀리는 거야. 그래서 불꽃을 긍정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주름 잡혀 있는 연륜,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1번의 그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다라고 하면 맞는 거지. 이 불꽃 같은 것이 내 결핍되어 있는 인생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고, 이걸 난 채워서 열심히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선진. 근데 이걸 결국 보면 우리가 이게 요즘 최신 기출이잖아. 최신 기출이거든. 요즘 평가원도 이렇게 내는구나. 진짜 눈 부릅뜨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문제 안 풀면 얘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건 연습해 놓으면, 정말 계속 연습해 놓으면 이런 거에 대한 예민해져 있으면 좀 걸러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꽃은 긍정적인 건 오케이. 근데 주름 잡혀 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라면 얘가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를 끊는다고? 이건 아니지. 이러고 답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랭킹 2위로 등록한 문제였어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주시면 이제 사신 안정자는 3인곡이 나옵니다. 자, 3인곡은 우리 교과서 3단원에 있는 거고요. 3인곡은 이제 정철이 쓴 작품이고, 정철이 유배 갔을 때 썼다고 합니다. 유배 갔을 때 썼대. 자, 본문 한 문장 읽어보시고, 읽으면서 이렇게 나눠보자. 서사, 본사, 그리고 결사. 분위기 한번 나눠보시고, 본사는 4계절로 되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까지가 봄이고 가을인지 한번 나눠보면서 읽어주세요. 문제는 안 풀려도 되고 그냥 쭉 본문만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 절절한 그 너를 잊지 못한다라는 절절한 애정이 팍팍 느껴지지? 자, 본사는 어디까지냐면 본사는 그 기억에서 하나, 둘 번째 줄까지 하도 할 시. 기억 있잖아. 기억에서 그 밑에 영양, 그 다음 듣거니 보거니 그 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풍 바르기 줄까지. 맞나요? 알겠지요? 자, 그 서사는 기억이라는 기호 있잖아. 밑줄이 묻혀있는 그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거기 밑에 줄.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알시. 듣거니 보거니 그러니까 기억 찾으러 가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줄.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알시.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님에 대한 그리움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그 다음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본사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빨리 찾아봅시다. 어디가? 내가 분명히 어제도 얘기해줬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건 이 슬픔을 어떻게 말하지? 어딜까? 초상 난간을 축제의 이름으로 정하는 여기까지. 그 미음 바로 위에 미음 있잖아. 앙금도 차도 찰샤 이방을 언제 셌고 여기까지가 본사. 그리고 그 다음 끝까지는 결사. 이렇게 되겠죠. 자, 본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 자, 동풍을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면 될까? 니은 바로 위에. 님을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시고 여기까지가 봄. 자, 여름은 녹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녹음이 그 잎이 진해져가지고 만드는 그림자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편에서 끝에서 네 번째 이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이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여기까지 여름. 자, 그 다음은 서리를 중심으로 가을이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위에서 네 번째 줄 심상분곡 점납같이 맹구쇼죠. 이 부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관동묘곡 하면서 그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거 할 때 심상분곡 점납같이 만드소서. 자,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이제 백설을 중심으로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사에서 이제 얘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님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고 본사에서는 봄, 여름, 겨울까지 난 1년 내내 늘 님만 생각한다. 이걸 이제 계절별로 쭉 설명해주고 결사에서는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나의 영혼 그 마음을 다 전달하는 거죠. 유배가사예요. 제가 원래 정철이 있었던 선조 때가 당판 싸움이 워낙 심해서 우리 관동별보의 첫 구조를 우리 공부하지 않았지만 원래 감호에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다가 님께서 나를 부르셔갖고 내가 이제 관찰사가 되는 걸로 시작하거든. 그럼 걔가 왜 감호에 있었냐면 유배가 있었던 거지. 유배가 있다가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관찰사의 영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유배가 있었거든. 근데 워낙 선조는 정철을 사랑했대. 그래갖고 야, 난 너는 유배 보내고 싶지 않은데 니네 파벌이 니네가 지금 다 싸그리 다 니네 다 해칠 건데 너만 예쁘다고 남겨두면 좀 그러니까 너 잠깐 가 있어. 그럼 내가 넌 예쁘니까 빨리 부를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세월이 가도 한 3년 지났는데 안 불러.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난 까먹으셨나? 내가 좀 알려야겠다. 내가 그랬다는 걸. 그래서 이제 3인곡 쓴 것 같아. 근데 썼는데 또 안 불러. 빨리 불렀으면 우리는 송민곡을 보지 않게 될 수 있었는데 안 불러가지고 또 썼어. 그래서 속 3인곡. 그래서 또 쓴 거지. 그래갖고 우리가 송민곡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3인곡을 교과서에 있는데 이걸로 좀 뭐가 아쉬우신지 5년 동안 매일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송민곡 프린트를 준다? 올해는 좀 예외일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들이 조금 바뀌셨는데 고아라 선생님 때도 하긴 했어. 21학년도에 고아라 선생님 문학 했었다고 그러잖아. 그때도 송민곡을 하긴 했어. 그렇지만 올해는 안 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위 인곡이잖아. 사를 생각한다는 뜻이고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미인은 누구 했어요?
임금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는 저 15세기 때는 생각하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사랑하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를 생각한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미인을 사랑하는 노래인데 내가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게 연군지정이잖아. 그치? 연군지정.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해봅시다. 뭐 이제 우리가 이작듯이 내신 공부하듯이 아주 상세하게는 하지 않고 큰 맥락으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신할 때 또 이작듯이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몸이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니, 이때 삼기다라는 말은 뭐 태어나다 또는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다, 생기다. 거기 내가 아마 지웠을 걸. 삼기실제 밑에 비워놨다. 왼손이지? 이게 지웠어. 그다음 태어날 때, 삼기실제는 태어날 때 또는 생길 때, 생겨날 때. 그래서 내가 생겨날 때 또는 내가 태어날 때 누구를 따라 태어났다고? 님을 따라 태어났다. 그걸 또 누구도 안다고? 누가 알게? 하늘이 알잖아. 하늘. 그래서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따라서 생겼는데 한생연분이라는 거 우리의 생이 인연이야. 이걸 누가 알아? 하늘이 모를 일인가? 그랬으니까 하늘이 안 나온다. 하늘도 안다. 그럼 이거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하늘이 아는 연분. 그치, 천생연분. 여기 꼭 천생연분을 만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나 하나 젊어 있고 과거사입니다. 내가 젊었고 과거에 나는 젊었었고요. 과거 나는 젊었고 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 괴셨어요. 괴신이 사랑하셨어요.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줄 곳이, 견주다라는 건 비교하는 거잖아. 노여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야. 누구만큼의 사랑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짱사랑이야. 자, 평생에 원하는데 평생의 소원. 원하다, 소원하다.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대 예자. 예자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야. 예다, 여다 이런 거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예다, 여다. 또는 이걸 예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야? 지내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지내다, 지나가다 또는 뭐 가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우리 그래서 관동묘목 할 때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생각나? 안 나는 척하지 마. 열구름 근처에 생각나? 안 나? 아 이런. 자, 우리 엄매 잘하시는 지우씨. 자, 보세요. 자, 여다의 어간 여에다가 관형사의 어미 열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구름이 붙은 거예요. 구름. 열구름. 그럼 이건 무슨 구름이겠어? 여다가 지나가다라는 건가? 그럼 지나가는 구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고 했잖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봐 걱정입니다. 그랬던 그런 열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친구도 여기서 이제 여다, 예다. 그러면 이거 뭐야? 한 군데서 지내자 했다 이거지. 이 우리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내 소원,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너 소원이 뭐야? 나한테 미루신다면 난 모르게. 나 이제 얘기하지 않으려고 너희들 너무 강압하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 속으로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소원 너희들 마음에 있을 수 있잖아. 너희들 너 소원이 뭐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 예능이 뭐였냐면 평생에 원하는 게 함께 지내는 거라고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 사랑이 계속되기를 나는 그걸 바랬대. 이게 나의 과거야.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늙어야 무슨 일로? 이게 현재지. 늙어서 이제는 젊음이 아니라 늙음입니다.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외고 두고 그리 난고 그랬어. 그럼 이건 뭐야? 외로움이 있다는 뜻이지.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과거 현재가 대비되네요. 과거와 현재. 과거엔 젊었는데 지금 늙었고 그때는 서로 사랑했는데 지금 헤어졌어. 자, 엊그제 과거니까 엊그제 님을 매셔서 나 어디 있었던 것 같냐면 광한전에 있었어. 광한전에 있었는데 광한전은 뭐 이제 그 신선들의 세계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였어? 궁궐이거든요. 한양이 있었는데 엊그제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었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어디로 내려왔대? 하계로 내려왔대. 하계는 원래 인간 세계라는 의미잖아. 그죠? 여기서는 유배지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 여기에 내려왔느냐. 자, 올 적에 빗었던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 됐대요. 아마도 뭐 내려온 지 3년 됐나 봐요. 올 적에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그게 엉켰어. 그런 게 3년이 지났대. 자,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 곱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연지분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히 내신할 때. 왜냐면 연지분은 여자가 쓰는 그 도구잖아요. 화장품이니까. 그래서 여성 화자를 내세웠구나라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 곱게 할까? 자,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 첩첩이 쌓였고요. 짓는 건 한숨이고 떨어지는 건 눈물이지.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이 끝도 없고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세월의 흐름이야.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죠. 무심한 세월이 물처럼 줄줄줄줄 흘러간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옵니다. 염자는 불화자가 2개. 요즘 날씨 같은 거야. 우리 2개씩 양쪽 어깨를 덩덩 때리는 그런 뜨거운 염. 양은 선을 양자예요. 남양 특집극 할 때 그 양자거든. 그래서 염량은 더위와 서늘함을 말하는 거여서 세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가 때를 알아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자,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이, 자, 밑줄 쳐주시면 하도할시야. 가끔 일치불일치에 하도할시야를 또 뭐 듣거니 보거니 이런 일도 하나도 없고 다 너무 뭐 적막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얘는 듣고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써있는 거야. 하도할시야. 자, 이러면서 이제 서사를 끝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생연분이었고 님과 내가 운명처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방한들에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나는 이제 여기 내려와 있고 나는 늙어서 님과 헤어져 하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한숨과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슬퍼요. 자, 그럼 나의 1년을 소개합니다. 자, 봄이 왔어요. 동풍의 풍가람을 쓰시면 되죠. 자, 계절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것 중에 바람이 최고지. 자, 동풍이 봄바람. 자, 여름은 아니까 말해봐. 빨리. 여름 뭐야? 여름이 북풍이겠어 설마? 남풍이지. 북풍은 위에서 오니까 우리 시베리아 기단. 그러니까 북쪽이 추워. 자, 그래서 이제 북이 춥고 남이 따뜻합니다. 이건 쉽지. 근데 동서가 좀 헷갈리는 거야. 동쪽이 봄, 서쪽이 가을입니다.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 자,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적설이 뭐겠어? 쌓일 적자, 눈이 쌓여 있는 걸 봄바람이 흩어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을 소개해줬죠.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매화 나왔습니다. 매화. 자, 매란 국죽의 매화. 자, 이건 뭘까? 무슨 의미를 쓰였을까? 이제 겨울인데 이제 봄이 온다는 메시지겠지. 봄 매화가 피었어. 창밖에 심어놓은 매화 2-3가지가 피었어라. 가뜩이나 냉담한데 아직도 추운데 분위기는 이렇게 추운데 이 향기 암향은 매화의 그윽한 향기예요. 암향은 무슨 일일까? 이 암향은 무슨 일일까? 자, 이제 봄으로 갔는데 봄에서 떨어졌구나. 봄으로 가는데 흰색이 있을까? 어떻게 초록색으로. 자, 봄이고 이 봄에서 봄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어는 동풍이고요. 근데 여기에 매화가 피었다는 거야. 매화가 2-3가지 피었다. 매화가 2-3개 피었는데 아니 가뜩이나 아직 추워. 아직 겨울인데 이게 봄이긴 하지만 아직 좀 냉랭한데 그런데 이 암향은 무엇인가? 암향은 매화의 그윽한 향기. 이건 무슨 일인가? 자, 황혼의 다리조차 벽에 맞힐 빛이 달 나왔다. 달. 해, 달, 부극성. 이건 뭐야? 우리 지구에서 보는 단 하나뿐인 아이들. 얘네들 누굴 상징한다? 임금님, 그치. 달을 봤어. 황혼의 다리조차 벽에 맞힐, 달이 쫓아와서 벽에 맞힐 비추는 거야. 자, 그 달을 보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누군가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그때 후딱 생각합니다. 야, 저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 이런 뜻이죠.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보내고 싶다. 자, 그럼 님이 너를 보고 이때 너는 누구야? 매화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때 얘 자신감 있니 없니 지금? 매화 딱 보냈더니 아 맞다 정철 널 잊고 있었네. 연우야? 아 맞다 정철 신현주를 잊고 있었네. 이럴까? 아니면 얘 뭐야? 매화는 왜 보냈지? 이럴까? 걱정되는 거야 지금.
의구심이야. 야, 자신감 없어. 봄이 돼가지고 임금님에게 내가 이 매화를 딱 보내. 매화가 뭐야? 매랑 극주. 지중화 절개, 충성심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뻗치고 보내면 그래, 우리 정철이가 있었지? 내가 너를 잊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바로 반가워하실까?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정리하시면 동풍이 번득 불어 적설을 헤쳐냈어요. 계절적 배경. 자, 매화가 피었는데 가뜩이나 냉담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아직 임금님으로부터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사인이 전혀 없어. 임금님과 내 사이가 아직 냉담한 것 같아. 자, 그런데 나의 충성심은 불과. 매화향기 그렇게. 이건 무슨 일인가? 근데 달을 보니 임금님 생각이 너무 나네. 자,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서 임금님에게 보내면 임금님이 어떻다고 여기실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은 매화, 안랑 이런 거 중요하겠습니다. 매화는 얘가 임금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어떤 그거예요. 도구.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고. 그 다음에 안랑은 이제 충성심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달은 안 쓰셔도 되죠. 달 보고 뭐 거기 밑에다 임금 뭐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지? 자, 우선 너를 하고 인칭으로 했기 때문에 의인화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어떻다 너기 싫고 부분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의구심은 약간 염려. 이거 보고 오버한다라고 느끼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의 의구심. 자,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여름으로 갈게요. 자, 여름은 이제 그늘이 길죠. 잎이 무성하니까. 꽃이 지고, 꽃이 졌어요. 꽃이 지고 계절적 배경이야. 그 다음에 뭐해? 새잎이 났어요. 우리 벚꽃 지고 나면 잎들 파랗게 나 있는 거 보잖아. 근데 그게 막 점점 진해지면서 녹음이 된 거야. 녹음은 푸른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여름, 녹음은 항상 여름이에요. 여름의 대표만이 녹음. 자, 여름이 있어요. 꽃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다. 자, 나위는 적막하고요. 수막이 비어있어요. 자, 이거 밑줄 쳐야 될 건 적막하다, 비어있다지. 자, 그럼 주된 정서가 뭘까? 적막하고 비어있다. 외롭지, 그지?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심심하고 쓸쓸하니까 얘가 이제 인테리어를 변경해 보기로 했어요. 소파의 위치도 바꾸고 책상도 좀 이렇게 중앙으로 끌어내보고 막 이게 하이도 왜 이러지 않아? 답답하면 이것저것 안 하나? 너희 막 책상 정리하고 안 하나? 막 이제 그런 거야. 얘도 이제 나이는 적막하고 수막도 비어있고 님도 안 계시고 너무 잘해. 그래갖고 좀 날대있어. 그래서 부용도 걷었다가 공작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지. 시간을 보내보는 거야. 인테리어 바꾸면서 보내봤어. 자, 가뜩이나 시름이 한데 이때 하는 하다가 기본형이어서 시름이 많은데 우리 하다 알지?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거 알잖아. 하다와 하다 이거 알잖아요. 이때 이거 하다야. 시름이 한데 시름이 많은데 가뜩이나 나는 시름이 많은데 이렇게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날이 길대. 지금 계절이 뭐야? 여름이잖아. 여름 날이 길죠. 날이 길잖아. 한 8시도 아직 시커멓지 않아. 자, 가뜩이나 날 시름 많은데 날은 너무 길어.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뭘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얘가 옷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한 금할 때 금에다 밑줄, 옷에 션할 때 션에 밑줄, 금 자할 때 자에 밑줄. 이런 내가 얘네들이 뭔지 좀 알 것 같지 않니? 금은 비다. 원앙수가 놓여있는 비다. 원앙은 남녀가 러브러브 한다는 거야. 영유야. 영유야, 넌 앞으로 거기 앉으면 안 될 거야. 영유야? 내가 우리 학원 중학교 출신들은 내가 이게 책임지고 이렇게 성적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기서 특파시킨 거야. 특파. 우리 연우가 이렇게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지 괴롭히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아주 이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점수를 이제 좀 많이 따르시고 나의 부르심을 입고 이러거든. 그래서 너 거기서 들면은 부르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리로 와요, 우리. 그래서 이 뿅망치를 하나 준비해갖고 이렇게 와서 뿅! 그러면 그 소리에 또 다른 것도 했고 좋지 않을까? 영우야? 그래서 그래, 체리가 너를 간절히 원한다. 체리가 너가 좋대. 지효도 좋아할 수 있어. 연우가 인기가 왜 좋은 거야, 근데? 왜? 연우의 매력이 뭐야?
너무해. 너는 난 그런 짓 아니야. 나는 너희 얼굴 보지 않고 너에 대한 애정이지 애정. 괴신이.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괴다에 대한 나의 나름의 해석. 내 얘기 아니냐? 지금 좀 감동적이지 않니 괴다? 괴다가 왜 사랑하달까? 안 했나? 이거 했을 텐데? 나 이거 맨날 하는데? 그 괴다가 우리가 이게 책상 막 흔들릴 때 높낮이가 안 맞으면 이게 뭐 같은 걸로 이렇게 괴잖아. 우리도 하지 않아? 책상도 막 이렇게 흔들리면 오늘 좀 짧은 쪽에다 이렇게 종이도 막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끼우잖아. 그거 뭐라고 해? 괴다라고 하잖아. 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이 맞지 않고 뭔가 불안정할 때 그걸 맞춰주는 게 괴다란 말이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불안정하고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 생각 안 해? 나중에 사랑을 이런 거 사랑하는 거야. 다른 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 중세국어 때 얘기해줬잖아. 15세기에 우리 선배들이 괴다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불안정할 때 괴주고 그 사람이 안정을 주는 거. 이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게 괴다잖아. 아니야. 그 진정한 괴다를 하자고 그래서 진정한 괴다. 나 여기서 근데 그 뜻인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쓰신 거. 근데 하여튼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졸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여름이야, 여름. 그래서 얘가 옷을 만들고 했을 때 옷을 만들고. 자, 금이 비단금자야. 원앙이 수 놓아져 있는 금이 비단인가봐. 그것까지 안 몰라도 되겠지? 자, 비단을 펼쳐놓고. 자, 선이 뭐냐면 선이야, 선. 실선자거든요. 그래서 오색 실을 풀어서 실을 쫙 펴놓고 자는 또 무슨 자냐면 금으로 만든 자야. 그러니까 지금 뭐 원앙금, 오색실, 금자 이런 거 뭐냐? 이렇게 정성껏 좋은 것만 골라서 옷을 만들었다 이거지. 대충 아무거나 아니고 자도 금자, 그 비단도 원앙금, 실도 오색실 이런 거 쫙 해갖고 누구의 옷을 만들어? 님의 옷을 만들어.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역시 정철답게. 정철이 너희도 알지? 막 지가 신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얘가 그 증상이 또 여기도 나타나.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이게 뭐냐면 카니와가 물론이고라는 뜻이야. 말할 것도 없고. 자 수품은 솜씨거든요. 솜씨. 아우 솜씨도 바느질도 엄청 이렇게 잘했어. 지가 만들어 놓고.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이때 제도는 뭐 격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디자인. 디자인도 너무너무 좋아. 역시 짱이야. 이거 자화자체, 자화자체. 역시 정철같이. 이거를 또 약간 좀 더 의역하면 나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뭐 이런 인재다라는 걸 표현한 걸 수도 있지. 임금님한테 오늘 옷을 만들었는데 솜씨도 좋아. 봐봐, 난 능력 있어. 그 다음 난 인품도 좋아.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지. 역시 정철. 그래서 수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제도도 갖췄구나. 자 이걸 이제 어디다 담아요? 산호수 지게. 지게인데 지게를 산호수로 만들었대. 가능하지 않지. 이게 미화야. 이렇게 좋은 지게에다가 백옥함, 상자를 백옥으로 만든 상자를 올려놔. 지게 위에다. 자 머리 연상해 보세요. 지게 위에다가 백옥함을 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뭘 담았어? 옷을 담았겠지. 옷을 거기다 담아서 그걸 세워놓고 님 계신 데 딱 바라보는 거야. 이제 이걸 이제 님한테 보내야지. 님 계신 데 딱 바라보니까 근데 거기 가로막힌 데가 있다. 자 동그라미 쳐야 된다. 겁나 중요하다. 에이 보승아, 여기 곳곳에 이 포지에 있는 이 자매물이 어떤 좋아. 보승아야, 동그라미 쳐야 된다. 스나이스. 자 여기 산 동그라미 세모처럼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6번째 찾았어. 자 그다음에 구름. 저희가 이제 산호수 위에다가 백옥함 올려놓고 딱 쳐다봤는데 님 계신데 산하고 구름이 딱 막혀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누구야? 알지? 장애물. 알지? 간신. 자 그래서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머우시고 잔뜩 껴있구나. 머우도 머우시고 험하기도 험하고. 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저 멀리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까? 누가 이거 들고 찾아갈까? 자 또 찾아가면 이거든 이르거든 열어보고 백옥함을 열어보고 이 옷을 보시더니 어머 우리 정철이 아유 그래 뭐 이러면서 반가워하실까? 역시 누구십니까? 이거 내가 보내면 천리말기 누가 찾아갈지 그것도 걱정인데 그래 어떻게 찾아가면 반가워는 하실까? 이런 거죠. 역시 의구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은 모금이고요. 이때 보내는 건 옷이죠. 옷을 보내는 거야. 자 근데 여기도 역시 의구심이 깔려 있었어. 과연 여러분
보시고 좋아하실까? 자, 그럼 여기서 시어에서 좀 중요한 애가 있었죠. 산과 구. 산, 구. 이런 장애물을 기억해 준다. 자, 그랬어. 어느새 가을. 하룻밤 서리 기운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가을이에요. 기러기 울어 열째, 열이 뭐야? 기본이 여다라니까 지나갈 때. 기러기가 울면서 지나갈 때. 우리가 또 명지고가 또 표현법에 되게 높은 거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고1과 고2의 차이점을 느껴야 돼. 고1은 진짜 표현법이 승부처였는데 고2는 작품 해석이 승부처. 그런 거 안 느껴? 작품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정확히 읽고 있어야 문제를 잘 풀지. 이렇게 각계 전투는 고1로 끝나는 거야. 근데 표현법 이렇게 막 너무 표현에 연연할 건 아닌데 혹시 여기서 감정이입이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맞지. 울어 일제니까. 울고 지나간다는 감정이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냥 근데 그 표현법이 중요하지 않다. 하라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가 울고 지나갈 때. 자, 위루는 정자를 말하는 거고요. 위로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걷었어요. 염은 발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구슬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발 있잖아. 그걸 이렇게 걷었대. 자, 또 달이 나옵니다. 달만 나오면 좋게 별도 보입니다. 그것도 북극별. 북극별은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임금님이야. 달과 별을 보니 또 임금님 생각이 나지. 얘가 어떻게 아냐? 아이고 임금님. 자, 이민과 광민이 눈물이 절로 난다. 자, 여기서부터 세 줄은 중요합니다. 자, 저 달빛에서 나온 빛, 이 청광은 달빛이에요, 달빛. 근데 상서로운 빛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맑은 빛. 저 달빛을 피워내요? 달빛을 자른대. 이게 가능해? 자기가 주관적 변용이 가능하네? 아니, 달빛을 어떻게 자르나? 자, 근데 달빛을 피워내요. 어디에 보내고 싶대요? 공황루. 임금님 계신 궁궐입니다. 그 궁궐에 붙이고 싶다. 자, 그러면 임금님께서 어떻게? 누가 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춰서. 자, 주면에 나왔어. 심산궁곡을 점낫은 대낮처럼 만드세요. 대낮처럼 만드세요. 자, 여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가볼게. 가을은 여기 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기러기 쓸 수 있어요. 기러기도 가을을 알려준대요. 자, 이때는 여기서는 얘가 뭘 보내는 거야? 청광을 보내는 거예요. 청광. 달빛인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푸른빛, 달빛. 청광을 보내고 싶다. 근데 이 청광을 보내면 임금님께서 뭐 해줬으면 좋겠던 거야? 누가 위에다 올려가지고 너무 끝이지? 이제 저로 가서 쓸까? 이제 지울게. 여기다 쓸까? 여기? 보여? 아니야, 여기다 쓸. 가을. 오래간만에 큰 교실한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잘못해가지고. 자, 가을은 서이고요. 계절적 배경에 플러스 기러기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때 보내는 건 청광입니다. 청광인데 얘가 달빛이란 말이야. 달을 보고 북극별을 보고 임금님 생각나니까 저 좋은 빛을 봉황루에 비추고 싶다. 그거 붙여주고 싶다. 그럼 이 봉황루에 붙이면 임금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높은 데다 해가지고 온 세상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 심산궁곡을 모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점낮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낮이 시오시라는 거지. 시오시네? 지엄낮.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두운 곳이죠. 깊은 산, 깊은 계곡이니까 이렇게 빛도 안 나고 어두운 공간을 이렇게 밝은 대낮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주체를 한번 봐봐. 이거 우리 명지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거 건드실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청광을 피워내어 동황루에 붙이고 싶어. 이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 나.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청광을 피워내서 봉황루에 붙이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누가 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추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임금님이 하는 거야. 주체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내긴 하고 누가 위에 거는 건 누가 하셔야 되는 얘기야? 임금님더러 하는 거예요. 임금님더러. 그래서 임금님이 걸어두시고 다 비춰서 신상궁곡을 점락같이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드세요.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임금님께서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끝났어요. 자, 건곤이 폐색하여, 건곤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에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얼어붙었어요. 겨울이라. 자, 백설이 한 빛입니다. 백설이니까 겨울이지. 백설이 겨울. 설이 눈이고 흰 백자 써서 백설. 자, 겨울은 백설입니다. 자, 그래서 한 빛이, 한 빛이라는 건 전부 다 온 세상이 다 하얗다. 온 세상이 하얗다. 자, 사람은 카니와 아까도 있었지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들도 다 끝쳤어요. 새도 안 날아다녀. 너무 추워요. 자, 소상난방도 춥기가 이렇거든. 이때 이 소상난방보다 미준 치시고 하계라고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소상난방도 얘가 있는 공간이거든. 내가 있는 이 공간도 이렇게 추운 거. 다시 말하면 유배지. 내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 거. 얘가 전라도 창평인가로 귀향을 갔대. 그래서 여기가 좀 남쪽이잖아, 전라도니까. 이런 소상난방도 춥기가 이렇거든. 옥루고초는 임금님 계신 곳인데 여기는 한양일 거 아니야. 한양이 더 춥겠지. 그러니까 옥루고초는 더욱 말해서 무엇할까? 더욱 말해서 무엇할까? 엄청 추울 거야. 라고 생각하니, 자, 겨울에라도 해가 떴을 거 아니니? 저 양춘을 붙여내서. 양춘이라는 건 그대로 번역하면 봄햇살인데 겨울이니까 봄햇살은 아니고 봄햇살처럼 저 따사로운 햇살. 겨울에도 이렇게 햇살 비치면 너무 따뜻하잖아. 저 양춘을 붙여내서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다. 그래서 이때 보내고 싶은 건 양춘이야. 이때 보내고 싶은 건 양춘을 보내고 싶다. 자, 모처럼이 아니고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에 비친 해를, 이때는 해도 같은 거로 보셔도 돼요. 양춘과 해는 같은 의미. 햇살이나 뭐 양춘이나 같은 의미. 자, 모처럼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다. 옥루는 아까 나왔던 옥루고초와 같은 뜻이죠. 반복한 거야. 이렇게 옥루고초는 더욱 말해서 무엇 하겠느냐? 양춘을 붙여서 님 계신 데 보내고 싶다.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다. 자, 홍상을 이미 차고 취수를 반만 거도 홍상 나왔네요. 상자가 치마 상자거든요. 붉은 치마,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풀어가지고 현대어로 풀어서 얘 의상을 막 쓰실 때가 있어. 홍상은 붉은 치마고 취수는 푸른 옷소매야. 그러니까 하의가 빨갛고 위에가 초록색인 거. 이게 뭐 새 신부들의 원래 한복이 원래는 이랬었대요. 빨간 치마, 푸른 저고리.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래 전통 새 신부 한복의 색깔이었다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 입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고, 홍상을 이미 차고 취수를 반만 걷었다라는 건 이제 붉은 치마에 푸른 옷소매야. 그걸 반쯤 걷고 일모수둑, 일모는 날이 저무는 거예요. 날일자에 저물 목자야. 그래서 날이 저물 때 수듀 했는데 이 듀이 대나무 죽자거든. 그래서 대나무에 기댔다 이런 뜻입니다. 머릿속으로 연상 한번 해줘봐. 이걸 뭐 영상으로 찍을 때 뭐 이러면서 나올 때가 많은 부분이야. 자, 홍상을 이미 차고 치마를 이렇게 여며 입고 소매는 반쯤 걷고 날이 저무는 해를 보면서 그 대나무에 기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행가림도 하도 알셔. 이때 행가림은 헤아리다가 기본형이에요. 헤아리다. 자, 헤아리다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 그거의 명사형인 거야. 근데 행가림은 생각이 많다. 내가 정말 생각이 많다. 자, 짧은 해 쉽게 져서 긴 밤이 되었어요. 겨울이니까 해가 짧고 긴 밤이 되었습니다. 청등을 걸어놓은 곁에 견고문을 아끼고 그 악기를 놓아두고 꿈이나 님을 보려고 턱받치고 앉아있어요. 꿈에라도 님을 봤으면. 근데 앙금은 비단금이라고 그랬잖아. 그 이부자리예요. 이부자리가 차기도 너무 차요. 이 밤은 언제 셀고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이부자리가 찰까? 난방을 안 해서 1, 님이 안 계셔서 2. 뭐야? 님이 안 계셔서야. 아무리 난방을 해도 이때 찹니다. 자, 그래서 독수 공방이 있나. 얘가 님이 안 계셔서 너무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될 거가 외로움이다 하면 왜? 이러면 안 돼. 님이 안 계셔서 이부자리가 찬 거야. 그래서 외로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본사가 끝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얘가 뭘 자꾸 주잖아. 근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고 상징적 의미가. 매화는 아까 느낌 왔었지. 충정이야.
임금님에 대한 충정심을 스타트. 자, 그 다음 옷은 또 뭐야? 임금님에 대한 나의 정성. 정성은 다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청광은 이제 약간 선정과 관련이 있죠. 좋은 정치를 하셨으면 선정에 대한 소망입니다. 임금님이 선정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내신할 때 하겠지만 심상군복이 내가 있는 곳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임금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좀 이렇게 저한테 좀 햇빛 좀 쏴주실래요?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유명해 와 있으니까. 저희 점나처럼 만들어주세요. 의미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뒷목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임금님 건강이 걱정되는 거야. 임금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야. 건강 또는 뭐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는 그런 게 이제 사계절에 걸쳐서 표현되어 있다. 자, 이게 끝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결사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네, 이게 숫자를 이용해서 자기 하루에 그거를 다 표현했어요. 하루도 12대, 한 달은 30날. 적은 것, 잠깐만 생각하지 마라. 이 시름이 있자고 하니, 임금님에 대한 이 생각 좀 그만하자. 자, 그런데 마음에 맺혀 있고요. 골수에 박혀 있대요. 골수 뭔지 알지? 뼈에 흐르는 그 골수 알잖아요. 백혈병 이렇게 골수이시고. 그 골수에 박혀 있대요. 자, 그래서 편작이 열이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여기 편작은 아주 유명한 명의였다고 해요. 그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허준이지. 중국의 편작, 우리나라 허준. 이런 명의가 있는데 그 명의가 10명이 때려와서 고친다고 해도 이 병을 어떡하겠는가. 이 병은 어떤 병이야? 임금님 사랑하는 병. 이 병을 어찌하냐. 자,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이 님에 대한 사랑과 이 열정 때문에 내 병이 생겼다. 자, 차라리 시어디어는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죽어서. 시어디어 사라져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자, 똥돌뱅이 쳐야 돼. 범나비가 돼야겠다. 나 나비 돼야 되겠다. 자, 나비가 됩니다. 자, 나비 돼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그냥 갈 순 없지. 임금님한테 가야 되니까 나비의 필수 종목은 꽃에 가서 그 꽃가루를 좀 묻히고 가야 되잖아. 자, 그래서 꽃나무 가지 마라. 가는 때마다 촉촉이 앉아서 그 꽃향기를 다 내 날개에다 뭐해? 내가 진짜 이놈이 사랑하는 거야. 그 향을 다 묻혀가지고 그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라가야 돼. 님의 옷에 딱 날아가야 돼. 향을 다 묻혀가지고 그냥 날아가면 안 된다. 꽃까지 나무 가지마다 가는 쪽쪽 앉아가지고 이 꽃 저 꽃에 향을 다 묻혀가지고 향 묻은 날개로. 야, 그리고 님에게 올라가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어떻게 하겠다? 내 님을 쫓아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내 님 쫓아려 하니라. 내 님을 쫓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엔드레스로. 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근데 이런 의미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큰 맥락은 이렇게 잡아야 돼. 지워졌지만 여기 서사 부분에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전달했다. 과거 이렇게 해피했는데 지금 나 너무 슬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사로 넘어가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요거 일단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 임금님에게 뭘 보냈는지 그리고 각각 걔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구절구절에 좀 중요한 시어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선 범나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돼서 님에게 옮겨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뒤에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풀어보시고 또 하면 한 세트가 더 있어요. 그것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뒤로 다 끝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